뭐 글쎄요, 문재인 쪽에서도 굳이 이재명을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그 사법 리스크의 운명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굳이 만나서 이렇게 같은 완팀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겠죠. 오늘이 4.3 제주 4.3의 총결집을 하라라고 민주당을 포함한 그 야권이 총동원령을 내렸죠. 네, 총동원령을 지금 내린 상태에 오늘 제주도에는 물론 뭐 여권에서도 지금 집권당에서 윤 대통령은 가지를 않았습니다만은 대신 총리 한도수 총리가 가서 또 메시지를 낭독을 했습니다. 뭐 행정부의 수반은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을 보좌해서 그 행정부를 또 총괄 책임을 지는 자리가 총리니까요. 모양새는 뭐 갖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야구장은 가면서 제주 4.3 같이 그렇게 중요한 행사는 오지 않느냐라가 바로 민주당 당 대변인의 어제 그 성명이었습니다. 야구장 무슨 얘기인가요? 네, 윤 대통령이 대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스 개막전에 가서 시구를 했죠. 시구를 하고 또 서문시장도 아까 제가 청주 서문시장도 얘기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대구의 그 아주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서문시장도 방문했고 그런데 왜 야구장은 가면서 그 중요한 4.3 현장에는 오지 않느냐, 추념식에도 참석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용산 대통령식은 뭐라고 응답을 했을까요? 작년에 당선인 신분일 때 4.3 현장을 갔었다. 그리고 똑같은 행사 연이어서 갈 만큼 대통령이 그렇게 상황이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바로 작년에 당선인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올해는 다른 행사 챙길 것이 더 많다. 연이어서 가는 것도 사실은 모양새가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라고 용산에서 응답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야구장에 시구하러 간 그 모습, 이게 뭐 여기는 아마 갈릴 겁니다. 여러분들도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거기 가가지고 대구 서문시장도 가고 지금 저 시구하는 윤 대통령의 모습도 지금 보입니다만 옆에는 그 허구연이죠. 대한 KBO 총장으로 있는 야구 해설가 허구연 씨고 뭐 아주 시구를 했는데 이른바 이전에 문재인 대통령 시군이 이런 거하고 지금 많이 비교가 되죠. 그래도 스트라이크 존에 이렇게 타고 넘어 들어와서 관중들이 와 이렇게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겠는데 글쎄요, 야권들은 지금 제주 4.3의 총결집 동원령을 냈기 때문에 대통령 당신이 직접 와야지 왜 총리를 시켜서 대독을 하게 만드느냐 뭐 이런 식으로 좀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뭐 당연히 갈릴 수밖에 없고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꼭 제주 4.3 현장에 대통령이 가야 했다 아니면 작년에 갔으니 용산의 그 성명서처럼 더 중요한 그런 그 국정에 임하면 된다라고 국정에 임하는 집중과 선택과 집중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하루 전날 야구 개막 시기를 갔기 때문에 야구 개막 시기는 가고 4.3 안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비교할 포인트를 그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일반적으로 따지면은 야구장에 시구한다는 거 조금 한가롭게 우리가 들릴 수가 있고 4.3은 여야가 첨예하게 이른바 사상이라든가 이념 이런 것들이 아주 경륜을 펼치는 그런 접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을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총동원령을 내렸고 당연히 문재인과 지금 당대표인 이재명 현재 대표도 4.3 현장에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데 상황이 오전에는 이재명이 현장을 가고 문재인은 오후에 방문하기로 했다. 그래서 회동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하는 얘기입니다. 네,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을 그래도 설명을 한번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선거 때 마르고 닳도록 제주의 아픔을 닦아드리고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해놓고 추념식 참석조차 외면하니 참 기가 막힌다. 예. 이렇게 나오자 바로 국민의힘 대변인 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재명은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도 않고 내로남불 아니냐. 예, 지난주에 서해 수호의 날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같이 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좀 흘린 그런 상황이 있죠. 눈물을 흘리고 이른바 롤콜 그 전사자 우리 대한민국 장병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주었던 그런 그 상황 여러분께 잘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4.3은 뭐 이렇게 해도 이 문제가 될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또 저렇게 해도 논란이 되고 만약에 윤 대통령이 야구장을 안 가고 뭔가 좀 경경한 분위기를 만들고 오늘 제주 4.3에 참석을 했다면 또 참석을 한 거대로 또 논란이 불러일으킵니다. 왜? 이미 이재명은 이제 간다고 했으니까 윤석열과 이재명이 이제 그 메인 테이블 에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악수는 하겠지만 뭐 살갑다고 이렇게 한참 동안 얘기하고 하겠습니까? 그냥 추념사에 그 읽을 때 일어나서 읽고 다시 또 돌아오고 아마 말이 거의 섞지를 않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재명과 대화를 외면한 또 윤석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다른 공방을 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초이스를 해도 4.3 그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논란의 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요. 아마 용산의 대통령실도 당연히 그 정도는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도 갔으니 올 4.3 현장은 가지를 않는 게 좋겠다라고 아마 입장을 정리를 한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런데 오전에 이재명 그러고 지금 사실은 제주도는 우리 아까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제주 특파원 계시죠? 제주 특파원. 오늘은 지금 이름이 저는 아직은 보지를 못했는데요. 제주도에서도 우리 방송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을 해주고 계실 텐데 제주도에는 제주도지사로부터 해가지고 현역 국회의원까지 다 민주당 일색입니다. 제주도지사 오영훈 지난 작년에 지방자치제 선거 때 당선이 됐죠. 그리고 제주의 지역구가 3개인데요. 3개. 3개인데 다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 한 사람이 위성곤, 또 한 사람이 김한규, 또 한 사람이 송재호, 3사람이죠. 김한규라는 그 의원은 보궐선거 때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은 원래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으로 강남에서 출마를 했습니다. 강남에서 출마를 해서 당연히 뭐 떨어졌겠죠. 뭐 당연이란 말은 좀 그러네요. 지금 현재의 지형구도상은 뭐 국민의힘에서 강남구와 서초동은 될 수밖에 없는 지형구도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거기에 민주당 간판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청와대를 들어갔죠. 문재인 청와대를 들어갔다가 제주도의 보궐선거 때 이렇게 당선이 돼서 지금 어엿한 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만은 지사를 비롯해서 제주 지역구 의원들 다 지금 민주당 일색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당연히 제주도 4.3 현장에 총집결하라 라고 하는 총동원령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지역적인 그런 여건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그런저런 종합적인 것을 다 파악을 해서 이번에는 안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글쎄요, 이재명을 뭐 굳이 피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일정을 오후에 잡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후에. 문재인 그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문 대통령은 유족회의 초청에 따라서 3일 제주를 찾아 참배를 하고 4.3 유족들을 만나는데 일정이 다 오후에 잡혀 있다. 그래서 오전에 방문하고 상경을 할 예정인 이재명 대표와는 이 회동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글쎄요, 문재인 그 쪽에서도 굳이 이재명을 만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이재명이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법 리스크에 똘똘똘똘 이렇게
쌓여져 지금 운명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굳이 만나서 이렇게 같은 완팀이다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겠죠. 이건 다 정치공학적인 발상이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재명과 이렇게 악수를 하고 아주 웃는 낯으로 완팀을 강조를 하면 할수록 문재인 세력들이 총선에서의 어떤 설당 이런 것들은 공간이 좁아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제주 4.3 총결집 오늘 하루는 제주도의 아주 총결집 세력들이 상당히 아주 득이양양한 모습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 이슈로 전체적인 조감을 했고요. 세 번째 이슈로 가기 전에 만평을 살펴보겠습니다. 만평 살펴보시죠. 네, 명검이 되기 위한 필수 코스 오랜만에 이해찬이 나왔네요. 이해찬 뭡니까? 담금질을 한다 이거군요. 닮아 없어질 판이다. 이재명을 이렇게 대장간에서 이렇게 담금질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옆에 이해찬이 명검이 되려면은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그런 의미에서 굴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이군요. 이재명이 하도 때려서 닮아 없어질 판이네라고 담금질을 그만해라 라고 돼 있는데 아니야. 아주 명검이 되기 위해서는 꼭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 아주 견디고 그거 넘어서야 돼. 라고 이해찬은 이재명이 작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게끔 발판을 만들어준 그런 선수였죠. 네, 이해찬이. 아마 지금도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글쎄요. 이해찬 식으로 원래 민주당이 20년, 30년 집권을 해야 된다라고 돼 있었는데 이해찬의 예측력도 기가 다 쇠한 모양이다. 딱 문재인 5년 한 텀하고 이 정권이 교체가 됐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이해찬의 어떤 이 정치적인 식견 이런 것도 글쎄요 우리가 굳이 지금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노쇠하고 기력이 쇠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두 번째 이슈로 두 번째 만평으로 보겠습니다. 만평을 살펴봅니다. 기호일보 만평 이렇게 돼 있죠.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가 있다. 우선 나쁜 소식은 블랙핑크 공연은 무산될 듯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좋은 소식은 뭘까요? 선물 보따리 무지하게 싸우겠지. 네, 이거 아마 우리 시사에 밝으신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왼쪽이 조 바이든 대통령, 오른쪽이 질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죠. 미국 대통령 부부가 바로 블랙핑크와 그 다음에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을 하는 게 양국 우호에 증진되겠다라고 그렇게 여러 번을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성사가 추진이 안 되고 한국 대통령까지 보고조차 안 돼서 결국은 대통령 안보 실장 김성한 실장이 아웃되지 않았습니까? 형식적으로는 사표 수리이지만 그건 경질인 것이죠. 경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 부인한테 나쁜 소식도 하나 있고 좋은 소식도 하나 있는데 나쁜 소식부터 말해줄까? 야, 블랙핑크 당신이 좋아하는 블랙핑크 공연은 무산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질 바이든이 아이고 점점점 뭐 할 수 없지 뭐 라는 그런 대응인데요. 그럼 좋은 소식은 뭔데요? 아마 한국 쪽에서 선물 보따리 무지하게 싸울 거야. 왜? 이 대통령 부인이 원하는 그런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 합동 공연이 무산이 됐기 때문에 아마 반대급부로 좋은 선물을 한국에서 많이 갖고 올 거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선물 보따리가 많이 줄 수 있으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줄 여건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거고요. 외교에서는 사실 이 공짜 점심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쪽에 바이든 쪽에 많이 선물을 주면 줄수록 미국 쪽에서 당연히 한국이 원하는 게 뭔지 한미일 그런 삼각동맹을 위해서 한국에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그런 보답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선물 보따리를 많이 갖고 가면 갈수록 그건 저는 미래를 위해서 저는 충분하게 좋은 담보라고 생각을 합니다.